민주당의 돈봉투 첫 소환입니다. 네.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등 2명을 조사했다. 주말 동안 검찰이 돈을 준 걸로 보이는 사람들을 불러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돈을 준 사람 말고 받은 사람도 이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돈 받는 의심을 받는 의원들이 최소 10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이렇게 되면 김승원 의원님, 이게 언론에서 말하기는 이게 줄 소환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민주당에 사실 좀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사실 그 휴대폰은 아마 작년 10월에 압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여러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라든가 소환을 해서 차례대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큰 파장은 없어서 이대로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녹취록이 퍼지면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찰에서는 돈 조성 경위라든가 또 조성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기초적인 수사가 이미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언급되는 강래구 씨라든가 강화평 씨에 대한 수사가 이제 어제 있었고, 이제 앞으로 차례대로 돈 전달 과정에 등장하는 의원들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 영장에 등장하는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도 소환이 이루어질 텐데, 그렇게 자꾸 줄 소환이 이루어지면 민주당 입장에선 계속 들썩들썩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저희로서도 굉장히 저로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할 일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일단 수사 대상이 된 것인데, 당에서도 어제 이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라든가 또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서 당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께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크게는 지금 이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윤리감찰단 활동이라든가 혹은 더 큰 범위에서의 특위 구성,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수사 대상 의심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예전 송영길 전 대표 때 그 권익위 부동산 문제로 해당 의원들이 탈당을 하고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한 후에 복당한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도 혹시 그런 비슷한 방식, 자진 탈당 후 본인의 무고함을 증명한 후에 다시 민주당에 복당하는 그런 길도, 그런 방법도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의혹을 받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 탈당을 하고 이후에 무고함을 밝힌 다음에 다시 복당을 하는 그런 방안도 논의가 되지 않을까. 송 전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돈봉투 의혹, 나는 모르는 사안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기에 귀국할 생각이 없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가 결국 검찰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돈봉투 수수 의혹, 민주당 의원들, 이 현역 의원들 중에서 최소 5명은 친 이재명계다라는 기사입니다. 기자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일단 묵묵부답으로 두벅두벅 걸어갔습니다. 김승원 의원님. 이재명 대표 고심이 좀 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300만 원이라는 건데 300만 원은 사실 정치 후원금으로 받고 정당하게 그 후원 자금으로 처리해도 될 만한 금액인데, 그것이 이제 아마 현금으로 오왔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당대표도 좀 놀랬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친명계 의원이 5명은 최소한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러면 이재명 대표한테 좀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수도 있는 사안 아닙니까? 아직 저도 D 의원이나 EF 의원이 누군지는 지금 가늠이 모르죠. 다 알파벳입니다. 가늠이 잘 안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뭐 검찰 수사 결과가 달라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녹취록이 있으니까 그것에 이제 기반해서 수사는 진행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아직은 그 이정근 씨가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는 측면들이 재판 과정에서도 이제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가 정말 진실이었고, 예, 그 이정근 씨가 좀 자기의 영향력을 갖다가 좀 과대 포장하기 위해서 네. 좀 그 통화 녹취된 내용 중에 좀 오버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관계는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네. 이거를 꼭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영향력이 있어서 마치 이제 송영길 캠프에서 활동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좀 그 조선일보 기사는 약간 그런 뉘앙스인데 그렇게까지 지금 보도하는 것은 좀 너무 앞서 나갔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네.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네. 아마 국민들께 네. 예, 가장 합리적인 그런 그 대처 방안이 예, 나올 것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오늘 최고위에서 이 관련 진상조사단을 꾸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걸까요? 네, 저는 그렇게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 주신 사안이 있으면 일단 나갔다가 무고를 입증하고 다시 들어와라, 뭐 이런 방식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뭐 윤리감찰단이나 아니면 특위를 통한 조사. 네. 그 조사는 당연히 이제 사실관계라든가 사실관계 확정을 통해서 징계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진 탈당 후 본인의 무고함 입증 후 이제 복당은 이제 의원이 이제 개인적으로 본인의 그런 혐의에 대해서 다투는 과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송영길 전 대표가 7월에 귀국할 예정이었거든요. 여기서 지금 질문 드립니다. 앞에 OX 팻말이 있어요. 송영길 전 대표가 7월보다 조기 귀국할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은 O, 아니다 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조기 귀국할 것이다. 이건 네 분 다 공통적으로 지금 조기 귀국할 거라고 하셨는데, 김승원 의원님. 네. 왜 조기 귀국할 거라고 보세요? 그 송영길 대표가 네. 대표 시절에 네. 했던 얘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권익위에서 발표한 부동산 사태 때. 혐의자들 예. 네. 일단은 출당하고 거기서 이제 자기의 무고함을 밝히라라고 네. 하는 그 기준을 돌이켜 보면 아마 송영길 대표도 아마 조기 귀국해서 네. 본인의 무고함을 일단은 설명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예. 송영길 전 대표가 예전에 이게 부동산 땅 문제가 좀 당내 논란이 됐을 때 그때 읍참마속이란 말씀을 하셨다 때문에 같이 적용을 해본다면 본인이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보십니다.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봉투 당 차원 조사 방식 못 정한 야당, 비명 이재명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당 차원 조사 방식을 못 정했다는 얘기 대체 왜 나오는 걸까요? 어제 민주당이 사실 모여서 뭐 긴급 최고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었는데 좀 명확한 답이 안 나왔어요. 어제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진상조사단을 꾸린다는 내용은 확인된 게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진상규명인 거잖아요. 그럼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뭐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뭐 방안이든 뭐든 그런 디테일들은 지금 논의 중이고 검토 중인 거죠. 아직 뭐 진상조사단을 꾸린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 다만 규명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디테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어제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안민석 의원이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돈봉투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적당히 덮으려 하면 오히려 돌팔매를 맞을 것이니 조사단은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을 해야 된다. 조사단을 꾸리고 이 조사단은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김승원 의원님, 네네. 아까 말씀 주신 게 오늘 아마 최고위가 끝나고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이다. 윤리 감찰단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하나는 자진 탈당을 하고 난 다음에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돌아와라.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조사단을 별도로 꾸리는 건 아닌 걸까요? 지금 그 녹취록에 의하면 그 조사 대상이 네. 80여 명에서 80여 명까지 이제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아마 그렇다면은 좀 더 광범한 범위의 조사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객관성을 갖다가 좀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원은 몰라도 과반 이상은 외부 인사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원은 아니고. 네. 다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돌이켜 보면 네. 지금 그 이정근 씨의 녹취록에서 9,400만 원이 300만 원씩 50만 원씩 돈 봉투로 해서 나눠졌다는 것이 이렇게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난리가 났다면 네. 지금 그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역시 똑같은 녹취록, 그것도 10년 이상 녹음한 것에 50억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수백억을 어떻게 배분하겠다고 하는 녹음과 또 메모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벌써 수년째 검찰에서는 이제 기초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어서 민주당에서도 이 형평성 문제는 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녹음이고 네. 어떻게 보면 좀 더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되어 왔던 과정들이 있는데 또 액수 자체도 50억 이상, 50억인데 왜 검찰에서는 이걸 수사 안 하고 있느냐. 네.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한번 민주당 쪽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기현, 홍준표 해촉, 거센 후폭풍. 후폭풍이 거의 일주일이 넘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 또 자중질환 양상이다라는 건데 다음 기사 같이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전광훈 여당과 결별하겠다. 홍준표 손절 당하는 건 치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정광훈 목사 여당과 결별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같이 볼까요? 사랑제일교회가 어제 밝힌 게 전광훈 목사가 17일 오늘이죠. 오늘 국민의힘과 결별, 광화문 정광훈 목사 단독으로 간다라는 걸 주제로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정치인들 정광훈 목사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저 발언이 사실 더 휘발유가 돼서 기름이 돼서 사안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홍준표 시장의 해촉까지 이어졌는데 홍준표 시장 손잡고 가야 할 사람은 손절하고 손절해야 할 사람한테 손절당하는 치욕스러운 일이 생기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손절해야 할 사람 아마도 정광훈 목사를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러면서 마치 태권도의 약속 대련처럼 연결고리를 살려놓기 위한 약속 대련 쇼로 보인다. 쉽게 말해서 짜고 치는 거 아니냐. 뭐 좀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김 의원님. 네. 네네. 그 김기현 당대표께서 정광훈 목사를 선지자 이사야로 비유한 그런 발언이라든가 또 김재원 어떻게 보면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 네. 그 5.18 그 정신을 전문에 뭐 삭제하겠다는 정광훈 목사에 동조하는 모습을 봤을 때 국민들께서는 아마 정광훈 목사에게 신세를 많이 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정광훈 목사가 어제 아마 일요일 주일 설교에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일인자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니 우리가 나가는 주는데 그 네. 선포식을 17일 날 오늘 하는데 아마 2달도 안 돼서 우리에게 다시 들어오라고 할 것이다. 이런 설교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네. 지금 정광훈 목사에게 자신감은 있대. 지지자에게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되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광훈 목사에 대한 네. 수사를 다시 진행하라는 검찰에 그 지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보상금 관련된 네. 특수공갈이라든가 또 형법상 부당이득죄 보상금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에 대한 재수사 요청이라든가 또 네. 감염병 위반법 네. 그에 대한 재수사 요청이 들어와서 정광훈 목사도 더 이상 국민의힘을 자극하거나 그래서 그 수사가 더 촉발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좀 걱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2달 동안은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로 본인의 그런 수사라든가 그런 거에 좀 대비하지 않을까. 그런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네. 이런 그 워딩이라든가 이게 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김승희 의전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 승진 임명됐습니다. 의전비서관으로. 여기에 대해서 야당 김건희 여사의 대학 동기 아니냐라고 지금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 다음 기사까지 맞춰보겠습니다. 의전비서관의 최측근 경악할 일이다라고 지금 야당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당 문재인 전 대통령 때 탁 혐의는 뭐냐? 네. 지금 의전비서관에 새로 승진 임명된 김승희, 아까 그 같이 사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윤 대통령 행사 때 지금 뒤에 보인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의전비서관실의 선임 행정관이었었습니다. 네. 이 여당이 홍보 기획으로 20년이 넘은 전문가고 선임 행정관에서 같은 이 실에서 지금 승진해서 올라간 거다.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승원 의원님, 야당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그 있었던 2월에는 네.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브리핑이 2건에 불과했고요. 네. 김일범 그 비서관이 물러나고 나서 3월에 8건으로 이제 갑자기 증가를 하는데 그때도 김승희 의전비서관이 이제 직무대행을 하고 있었죠. 네. 이제 4월에는 지금 오늘이 이제 17일인데 벌써 6번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고 특히 지난 13일, 15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없었는데 네. 김건희 여사만 브리핑을 하고 있어서 정말 이게 대통령실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민에게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거의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의심받을 정도로 또 그것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의 동기 최측근이 네.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V1이 있고 V2가 있다는 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V1은 대한 윤 대통령, V2는 뭐 김 여사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2부속실을 만들든 김건희 여사의 자리매김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사는 그냥 여사일 뿐이지 네. 공식적인 그런 직함을 갖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자리매김을 대통령실이 이번에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두면 정말 그 고삐 풀린 말처럼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예, 국민들께서도 되게 좀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삐 뿔린 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